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24일이고요.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65%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 0.68%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58%,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상승했고요. 세계 지수 모두 상승을 한 이유는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면 협상이 오는 29일쯤 재결된다는 소식에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협상 대표들이 이제 곧 중국에서 직접 대면을 하게 되는데, 미국 실무 당국자들이 8월 1일과 8월 6일 사이 워싱턴 의회가 휴회가 있는 금요일 사이에 논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에 G20 회의에서 정전협상이 끝난 이후에 다음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회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산물을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표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미국의 농산물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는 대가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기꺼이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과의 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는데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미국 기업과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중국과 미국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련 수출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나 뭐 독일 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동남아의 어떤 수출 국가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어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나 독일, 유럽 주요 수출 국가들은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IMF 사태로 기억이 되는데 어저께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번째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육 증가세가 이제 둔화세가 길어지면서 대외적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경제 전망 수정을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월에 전망했던 3.3%보다 0.1% 낮아진 수치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번째나 하향 조정한 겁니다. 하향 조정의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총리가 새로 뽑혔죠. 영국판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아주 강경파입니다. 또 이제 지정학적 구조, 뭐 이란이라던가 이란이 뭐 최근에 영국의 어떤 유조선을 뭐 이렇게 억류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조금 큰 폭의 유동성을 보인 적이 있죠. 그 무역 수지 개선을 이번에 이제 그 IMF는 어떤 발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상대국의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긴 한데 이런 권고안은 사실 뭐 권고안일 뿐 IMF의 경제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세계 경제와 따로 노는 상황인데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제시한 2.3%에서 0.3%나 상승시킨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제 셰일가스 혁명의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역 충돌 당사자인 중국 역시 이제 소비가 떠받들어주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등 수출 지향적인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역시 이번에 낮춰 잡혔는데요. 유로존 성장률은 1.3%에서 1.2%로, 신흥국 성장률은 4.4%에서 4.3%로 낮춰 잡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서 고전이 예상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가 5월에 연례협의 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권고가 이번 7월 달에 굉장히 빠른 한은의 금리 인하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현재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주식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무역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가 이렇게 해외 변수에 의해서, 해외 변수의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요. 뭐 당연하지만 다행히도 해외 언론들, 뭐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또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어떤 그 한국을 상대로 한 이런 어떤 그 통상보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날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사설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어리석은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매크로 변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어떤 투자가 좀 유효합니다. 본인의 계좌에 아직 뭐 현금이 없으시고, 거의 뭐 마이너스 난 종목들만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마이너스 난 종목 중에, 가장 큰 마이너스가 큰 종목 중에, 일부 30% 정도를 매도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라고 하는 그런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수익 난 종목만 매도를 하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난 종목은 이제 꽉 움켜쥐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들고 계시는 것은 기회비용조차도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안 좋은 투자 형태입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손실이 가장 큰 종목 비중의 30%를 줄이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손실에 대한 매도는 사실은 뭐 팔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하지만 과감한 결정을 하시고 나시면 당장 그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점심 밥맛부터 좋아지실 겁니다. 또 잘린 팔은요, 다시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시장에서 한번 퇴출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 중에는 내수주가 여전히 유효한데요. 주식공무원 그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쭉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아까 그 불거진 일본 이슈의 어떤 그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뭐 찾아올 것이고, 맥주의 소비는 당연히 증가할 텐데, 이 하이트진로의 테라라는 신제품 100일 만에 1억 병을 돌파했다는 말씀 전에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애국테마주, 어저께 잠깐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저는 후성 종목에 대해서 이미 이때쯤에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또 이제 그 종목 중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불화수소 관련된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어요. 이 후성이라는 종목 역시 그 불화수소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뭐 어저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뭐 대표이사의 주식 절반 매도, 근데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한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뭐 500주, 600주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매도에 거의 시가총액이 한 1천억 정도가 날라간 그런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모나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미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 아직 애국주, 물론 애국을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이런 애국주에 올인 투자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반도체,
기계업종, 자동차 등의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 이게 이제 정부의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 일본이, 아베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성을 했잖아요. 소재 산업의 중요성, 벤더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여론을, 반일,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기계업종, 자동차 등의 소재 부품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 여력이 없으시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향,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을 해놓으시면 주식 공부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